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한미 정치권의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되고 있죠.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정 부장, 우선 존 볼턴 전 보좌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. 네, 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과 주 유엔 미국 대표 대사를 거쳤습니다.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었던 부시 정부 시절에 국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북한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미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인 대외정책 강경론자, 그러니까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. 예. 볼턴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했습니다. 이 사이에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죠. 예,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 왔기 때문인지 북한이 이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두 나라 외교 안보 라인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존 볼턴 전 보좌관의 앞자리가 비어 있습니다. 네. 한마디로 북한에선 상대하기 싫다는 거죠. 북한은 볼턴을 호전광이라거나 안보 파괴 보좌관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. 예, 이 사진 한 장으로 완전히 이게 압축이 됩니다. 네. 회고록으로 가보죠. 우선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종전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요? 네, 이 볼턴은 회고록에서 싱가포르 회담의 중요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처음엔 이게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통일 안건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.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언급됐다고 밝혔는데요. 볼턴은 북한도 이 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.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북한도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밀어붙였다. 뭐 이런 예. 식이네요.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? 네, 볼턴 전 보좌관은 하노이 회담 전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습니다. 1차 싱가포르 회담 뒤에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주장했기 때문이란 겁니다. 볼턴은 김정은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지도자라도 명분을 제시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말로 합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6월 30일이죠. 남북미 3자 정상이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었는데 그랬죠. 그런데 이 볼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누구도 이 자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당일 오전에도 미국이 여러 차례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당일까지도. 예, 북측도 문 대통령의 참석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. 어쨌든 세 정상은 한 자리에 모였었고요. 약 4분 정도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 한 라인 작동이 안 된다고 고백했다. 네. 이 얘기는 또 뭡니까? 이것도 그날 오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네. 판문점 회동 바로 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.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 라인을 개설했지만 이 한 라인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 위원장은 정작 그곳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볼턴의 주장입니다. 네. 한 라인 설치를 정상회담 성과로 설명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. 정말 그렇겠네요. 예.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 뒷얘기도 나왔었죠. 네, 이 볼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한반도 내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썼는데요. 예. 또 왜 한국전에 미국이 참전했는지 또 여전히 한반도에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는 게 볼턴의 설명입니다.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도 50억 달러를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는데요.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보고를 한 후에는 돈을 요구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.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정말, 볼턴 네. 보좌관의 설명입니다.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. 예. 많은 얘기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이 회고록을 전적으로 우리가 다 100% 신뢰할 수는 없겠죠. 그렇죠. 예. 정치인이 쓰는 회고록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죠. 그렇죠. 또 전후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일도 발생하기 마련인데요. 네.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벌써 책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. 볼턴이
미국 내 극우파의 초강경 대북 정책 기조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고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볼턴 전 보좌관이 받았다는 선인세 네.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얼마입니까? 공식적으로 알려진 볼턴의 회고록 선인세가 200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 24억 원입니다. 선인세가? 네.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정가가 지금 32달러 50센트인데요. 국내 출판업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경우 대략 책값의 10%를 인세로 지급받는 점을 감안하면 63만 부 이상이 팔려야 선인세 지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. 네. 출판계에선 미국과 영국에서만 벌써 100만 권 선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판권 계약을 위한 입찰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입찰 금액으로는 최소 10,000달러, 우리 돈 1,2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, 그만큼 세계 각국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네. 얘기겠죠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